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좀 잘 돼서 다행이네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상승세가 좀 강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3%대 가까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중소형주가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 전쟁 우려가 조금은 잦아들면서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이 오랜만에 좀 움직여줬는데 특히 로봇 관련주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선물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에서 하락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개장 전에 집중해 볼 만한 종목 짚어주시죠. 네, 정말 뭐 주말 사이에 좀 방향이 이제 어떻게 되던 간에 이제 이 전쟁 이슈가 좀 사라졌으면 했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뭐 핵 관련된 부분을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에서의 자국민들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전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정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시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고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러시아에서도 지금 보급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쟁이 장기화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좀 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 텐데 일단 주말간에 나왔던 이슈들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또 진행되는 이슈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 CDC에서 뭐 백신 접종자들은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완전히 이 코로나19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죠. 동거인들 이제 격리를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 이렇게 그 가족들이 확진자가 나와도 동거인들이 격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이제 그 지급하는 격리 시 지급하는 그런 뭐 자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분명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을 한 것도 있겠지만 이 오미크론의 중증도 그러니까 치명률이 굉장히 이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워낙 좀 많이 묻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저점 매수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게 된다라면 저점 매수를 분할로 계속해서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머리 포트에도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죠.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뭐 저점 구간에서 분할로 다시 한번 모아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큰 비중 넣지 않는 선에서의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AK홀딩스라든지 이제 제가 계속 AK홀딩스를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여행사라든지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굉장히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될 경우에는 제주항공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우리 LCC 중에서도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아시아나 다음으로 버금가는 큰 사이즈의 항공사였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뭐 정상화가 되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K홀딩스하고 뭐 아시아나 IDT 정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를 제재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IT 섹터는 그동안 이제 좀 잘 버텨줬던, 내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시장 반등할 때 강하게 올랐던 뭐 PCB 쪽 섹터 같은 경우 괜찮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제 이제 나왔던 그런 제재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WC 2022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지금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섹터 사실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 뭐 어디가 끝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이제 꽤나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루브로브 같은 경우가 대장으로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이제 큰 흐름상에서의 이제 N자 상승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한가 간 종목 매매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저항자리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고 올라섰기 때문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살짝 이탈하는 시점 그런 가격대에서부터 분할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면 저점 매수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루브루브라든지 로봇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은 전쟁 이슈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한가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 이슈가 뭐 어떤 극단적으로 좀 치닫게 되는 확전으로 가게 된다든지 이번에 이제 협상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만약에 뭐 결렬된다든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뭐 전쟁 관련주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전저점 구간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2,600포인트라는 구간이 사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코스닥으로 보면 한 840포인트가 지금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시장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저점을 깨면서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역시 저점을 깰 가능성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가격대를 이제 지지를 하면서 고점을 낮추는 형태의 흐름이 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3,200포인트가 이탈 나오기 전에 7월 말이었죠. 제가 그때 이제 당시에 한 3,200포인트 부분을 지지하면서 지금 고점을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 차례 3,200포인트를 깨고 내릴 시에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계속 지금 보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900포인트를 지지할 때도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이런 하방으로의 압력이 지속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쟁 이슈가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시장이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물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다가 13,000 나스닥 선물입니다. 13,7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보시게 되면 이 최근 들어서 저점을 이탈시키고 이렇게 기준을 좀 잡을 만한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13,700포인트대 부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이탈하면서 24일 날 우리 목요일이었죠.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해내면서 지금 시장이 금요일 날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분봉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하락 출발해서 굉장히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나스닥 선물을 봤을 때는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 금요일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하나의 조정 파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13,750포인트 정도를 요 1시간 분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 지금 전쟁 이슈라는 부분들이 쉽게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슈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강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장에 동참하시기보다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평소에 동참하실 때 투자하시는 금액 대비해서는 10분의 1 아니면 한 5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적은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많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리오프닝 관련주들 공략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 관련주들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두시고요. 신재생 에너지 금요일 날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조정 나오면 최근에 저점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보시고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점 구간 노려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